먼저 11월 7일에 YBM넷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중에 28%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앞으로 또 대응을 하면 좋을지 AS를 부탁드릴게요. 이제서야 좀 본격적으로 시세가 좀 출발하고 있다라고 제가 뭐 여러 번 표현을 해드렸을 네. 겁니다. 뭐 정책적인 이슈가 있고 모 인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들 하지만 제가 이제 앞서서 다른 키워드를 맞춰드렸죠. 뭐 이슈에 따른 상승도 좋지만 이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좀 알고 가신다라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 이유만 알고 가신다라면 확신 있게 갖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서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아무래도 기업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셔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YBM넷이 대표적인 종목이죠. 제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교육 시장에 대한 내용들 정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또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 야 저거 또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또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중국 시장이 우리 과거에 사실 우리 뭐 80년대 90년대 정말 강남에서 유치원생들 캐리어 끌고 학원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 넘어가서 결국 중국 시장에서도 교육 열풍들이 정말 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교육 관련주가 어떤 건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정권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정책적인 내용이 바로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교육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리뷰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 음봉망청 캔들 정확하게 지지라인 확인하라고 했을 겁니다. 이 지지라인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 살아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요 라인대가 바로 최저점 라인인 거고 요 라인대에서 한번 상승 나오고 나서 2차적으로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온다고 했죠. 지지라인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 바로 직전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연속적인 거래량이 등장한다라고 했고 이런 구간대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접근을 해보시라고 했을 겁니다. 자, 제가 매수하라고 하시는데 매수를 해보신다라면 충분하게 가격적인 전략대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좋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지금 오늘장에도 아쉽게 상한가가 조금 못 갔는데 이제 아직도 이 종목은 힘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따라가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손실 볼 가능성이 큰 만큼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7일 추천주 YBM넷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어제 6,000원대였던 주가가 오늘 단숨에 8,000원대에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중국 교육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교육 관련주로 제시를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만스타임에서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신규 접근하시기보다는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라고 또 기분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두 번째 리뷰할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코리아 S인데요. 오늘 보니까요. 장중에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종가로는 2% 넘게 하락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전문가님이 AS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린 거 다들 기억은 나실 겁니다. 자, 종목을 접근하실 때 우리 그냥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기술적 분석만으로 접근하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라는 이유를 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종목을 대응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건물들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적인 내용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키워드가 가장 주목받는 내용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흐름 지속적으로 한번 눈여겨보셔야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온라인 공개방송 오셨던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앞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코리아 SE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했죠. 자, 결국 삼양엔텍이 오늘 22%까지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히림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대창스틸이라는 종목 또한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세가 나왔다는 거죠. 자, 코리아 SE는 바로 여기서 조금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 오늘 뭐 장중에 9% 이상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수익 보셨던 분들은 조금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일단 뭐 올라갔다가 아무래도 시장이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조금 하락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차익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한두 종목 말고는 전부 다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이렇게 거의 뭐 뼈를 발랐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종목의 분봉의 흐름 잘 보셔야 합니다. 분봉이 만약에 종가까지 그냥 하락을 했다라면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종가 결국 2시 넘어서 종가를 방어하면서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자, 종가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은 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 나왔을 때 한번 차익 실현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단발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 차익 실현을 해야겠지만 결국은 정책적인 내용이 내년까지는 이어지는 부분인 만큼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길게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자, 지금 주봉상 봤을 때 이 지지 라인을 받쳐주면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 지지 라인 받쳐주면서 지지 라인 터치하고 상승 나오고 지지 라인 터치하고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지 라인 터치하고 상승 나왔던 구간인 만큼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상승세가 나온다라면 직전 저항대였던 3,000원까지도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요거는 당연히 좀 길게 추세적으로 좀 갖고 가보셔야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요런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떻게 좀 이런 종목들을 대응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전부 다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코리아 SE에 대해서 AS를 해주셨는데요. 분봉상으로는 종가를 지키려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장에서 상승이 나왔을 경우 빠르게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추세적으로는 길게 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장 내일에 종목 교체를 해야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이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추천주는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기업입니다. 팜스토리라는 기업입니다. 팜스토리가 또 작년에 한참 잘 네. 갔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뭐 팜스토리라고 한다면 축산업을 축산을 가공하는 그런 업체죠.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 자체가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상승률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시장이 지금 단발적인 상승세고 쇼커버링 상태이다 보니까 실적인 좋은 종목들도 올라가긴 하지만 조금 뭐 주가의 상승은 조금 더딥니다. 오히려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최근에 가장 또 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 바로 조류독감이죠. 조류독감이 지금 조금 심하게 지속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계속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충북 옥천군만 하더라도 13년 만에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뭐 서울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류독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올라갔는데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보다는 약간의 시장의 관심이 조금 이런 부분으로 좀 엮여가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뭐 육개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닭 부분에서 조금 판매량이 저조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돼지고기라는 부분에서 판매량들 소비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팜스토리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조금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트럼프 당선일 이후에 이 라인 때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발적으로 상승세 나오고 나서 1차 파동 다음에 2차적인 지지 라인 확인하라고 했죠. 자, 2차적인 지지 라인 받은 데가 바로 요 구간대 1370원대인데 지속적으로 요 라인대를 지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방어를 하고 있고 원하는 만큼의 큰 손들의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을 겪어주면서 쌍바닥을 그려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직전 저항대를 돌파하자마자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구간대부터 벌써 이미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표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12월 19일 날 아무런 공시 없이 장중에 13%까지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요게 바로 조류독감의 효과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돼지고기가 소비량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직전 저항대였던 요 부근 정확하게 1,500원대를 지지를 정확하게 받쳐준다라면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장에 음봉으로 마무리됐으나 밑꼬리를 달아줬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종가까지 지지를 하면서 받쳐줬다는 겁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아까 직전에 제가 삼형 엠텍을 잠깐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삼형 엠텍을 봤을 경우에 바로 어제장을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어제장에 조정을 줬다가 정확하게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지를 받고 올라주는 정확한 N자형 파동으로 오늘 상승세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팜스토리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장 정확하게 슈팅 나왔다가 지지를 받으면서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구간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제가 좀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면 직전 저항대죠. 직전 저항대까지 1770원대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이 지지 라인인 1450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로는 팜스토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양돈사료 전문 생산업체인데요. 조류독감 확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돼지고기 소비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팜스토리가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캠핑 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가격 전략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하실 분들은요, 시가 이하에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770원 그리고 손절가 1450원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내일 매매하실 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